오토바이 가다가요, 버스랑 이제 버스가 들어오는 거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요거는 불박차는 목격 영상이에요. 저 버스 1철에 오토바이 가는데요. 버스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저 오토바이가 버스가 깜빡이 없어요. 없이 오토바이 오는데 쑥 오토바이 급제동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버스 그냥 부딪히는 거죠.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니까 급제동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 4개짜리는 넘어지지 않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늘 얘기하죠. 피접촉은 60대 40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럼 안 받았으면은 부딪히지 않았으면은 아니 참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급제동해서 넘어졌는데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럼 내가 부딪혔어야 되나요?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가요? 글쎄요. 안 부딪혔으면은 부딪혔으면 70대 30 얘기하겠네요. 급차로 변경은 70대 30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깜빡이 안 켰으니까 그럼 80대 20, 90대 10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험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죠. 깜빡이 없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요즘 100대 빵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보험사의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는요, 보험사는 상대는 비접촉이니까 60대 40 늘 하던 대로 얘기하고요. 우리 보험사는 자차는 없지요. 오토바이는 자차는 없으니까. 네, 우리 보험사는 우리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하지만 급차로 변경은 70대 30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 꼬리뼈 골절로 사주 진단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비접촉은 60대 40이 대부분이고 잘해봤자 70대 30이다. 이건 옛날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이 겨우 피하면서 비접촉도 똑같습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빵은 겨우 피한 것도 100대 빵입니다. 이거 부딪혔으면은 100대 빵이 올겠죠. 버스가 잘 가다 깜빡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럼 버스에 그대로 그냥 부딪혀야 되겠습니까? 저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이분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바뀌어서 과실 비율이 60대 40이나 70대 30이 나오면은 치료비, 내 과실 30%나 40%는 내가 치료비 내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네, 이것은 경미한 과실일 때,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네가 부담해라. 요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2023년도부터가 아니라 2022년도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이제 바뀌기로 했죠. 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차대차 사고일 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 차대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경미한 그게 9급부터 12급부터 전 지금 급수는 잘 몰라요. 아주 경미할 때, 그럴 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미추골절이면 그거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6대 4, 7대 3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험사에서 끝까지 비접촉은 60대 4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해야 되겠죠. 네, 소송하세요. 판사도 60대 40, 70대 30 얘기할까요? 저는 안 피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급제동 했기 때문에 끽 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부딪혔으면 저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비접촉 60대 40 이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 옛적의 얘기입니다. 불박차가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 킥보드랑 사고 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이 좁아요. 근데 양쪽에 차들이 서 있네요. 가다가 맞은편에서 뭐가 옵니다.
오, 전동 킥보드랑. 자, 그런데 요 길이요. 어느 쪽으로 가나요? 도로 넓이는 8m랍니다. 도로 넓이는 8m인데 이분이 저한테 글을 올리실 때 차선이 없고요. 중앙선이 없습니다. 도로폭은 8m. 근데 양쪽에 불법 주정차대에 있어서 남은 공간이 3.6m 정도 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왼쪽으로 가운데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자동차는 자, 그렇네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봤을 때 왼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자동차는 가운데 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닌 왼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금 도로폭으로 볼 때 이게 3.6m면은요. 3.6m면은 이쪽으로 자동차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동 킥보드가 여기서 오면은 자, 우리 PD님들 어떻습니까? 저기 전동 킥보드 오면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크기가 얼마나 거 보겠습니다. 자동차 스파크래요. 스파크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오른쪽 좀 비키면은 그죠? 예. 그런데 부딪혔대요. 어디가 부딪혔을까요? 전동 킥보드하고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다는데요. 자, 네, 사이드 미러 부딪혔대요. 그런데 사이드 미러 부딪히면서 문짝에도 기스가 났다. 그러면 차량 수리비 달라. 아프다. 대인 접수해 달라. 전동 킥보드 핸들과 스파크 사이드 미러 붙였다. 부딪히면 놀래서 물론 아플 수도 있겠죠.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 스파크 쪽에서 전동 킥보드 회사에 연락이 왔답니다. 보험 접수해 달라고. 요즘은 그 전동 킥보드도 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동 킥보드 회사에 자, 요 접수해 주세요. 그럼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는 다 당신이 타다가 사고 낸 거니까 여기에 대인 50만 원, 대물 50만 원 본인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럼 100만 원을 내야 되나요? 그리고 저 스파크 보험사에서는 자동차가 60, 전동 킥보드 40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40% 잘못했나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쪽 그러니까 스파크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가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 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길이 3.6m면은 물론 저 전동 킥보드도 좀 좁으니까 옆으로 잠깐 좀 비켜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멈췄으면은 옆으로 좀 비켜줬으면 사고 안 났어요. 한쪽에서 멈췄으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60대 40 이거는 CCTV 찾아보세요. CCTV 찾아서 요 남은 공간이 여기 요 공간이 몇 미터인지 전동 킥보드 오른쪽으로 공간이 스파크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1.7m 될까? 1.7m. 이게 3.6이면은 3.6에서 반 자르면은 1.8. 또 이쪽도 좀 남아야지. 야, 참 간당간당하네. 60대 40은 나름대로 가상의 중앙선을 지켜서 오던 전동 킥보드로서는 좀 많이 억울하다고 싶겠네요. 이 전동 킥보드 입장에서는. 근데 전동 킥보드도요, 이럴 때요. 이 좁은 공간에서 100대 빵은 아닐 것 같아요. 버텨보세요. 버티고요. 그리고 그 스파크 쪽에서 소송 걸어올 때까지
그리고 또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50만 원, 100만 원 내란다 해서 그냥 뭐 바로 낼 건 아니고요. 버텨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이게 만약에 접수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스파크를 가해 차량은 할걸요. 저 경찰에 접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소송이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난 사고예요? 1월 6일. 빨리 CCTV 찾아보세요. 한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포인트는 여기 이게 3.6m라고 공간이 3.6m면은 요 가상의 중앙선을 걷을 때 이 전동 킥보드 옆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만약에 전동 킥보드 지나가고 그대로 지나가고 스파크랑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랬으면은 전동 킥보드에게 잘못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옆에 잠깐 멈췄더라면 그럼 전동 킥보드가 한 20% 정도 잘못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 50만 원, 100만 원 상당히 부담스럽죠. CCTV 빨리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보복운전 및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중 언젠가요? 1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7일에 있었던 일이고, 보복운전은 인정되어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벌써 송치되었어요? 1월 17일에 있었던 게 오늘이 1월 25일. 이분이 질문하신 게 1월 23일이에요. 1월 17일 날 있었던 일인데 1월 23일 날 6일 만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닐 거예요. 네, 아직 조사 중일 겁니다. 네, 현재 보복운전 특수협박이죠.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두 가지로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사한 다음에 아이를 아마 초등학생 같아요. 조수석에 태우고 전학 신청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가보겠습니다. 자, 2차로로 가요. 2차로 신호 바뀌었어요. 저기 공사 중이네요. 다시 1차로로. 째깍째깍 소리 났는데 여기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 과정 여기서요. 여기서 불박차가요. 자, 소리 좀 키워보세요.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째깍째깍. 자, 깜빡이 소리 들어보시죠. 네, 째깍째깍. 깜빡이 키우 들어가요. 다시 여기서 깜빡이 키우 들어가요. 이때 차가 중앙선 넘어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샥 들어왔어요. 이 과정 불박차가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는데 저 앞에 공사 중이에요. 지금 요 차 옆에 검은 차 지금 지나가요. 그 차보다 조금 앞섰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요. 그럼 검은 차는 뭐가 꽉 쑥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검은 차가 옆으로 밀릴 것 같아요. 밀렸다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 보세요. 옆에서 창문 열고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창문 열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렸군요.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요. 차에서 내려요.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주먹으로 막 때리네요. 네. 금방 내렸군요. 저는 창문 열고서 막 때린 줄 알았더니
예. 경찰입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가 쫓아와서 지금 차가 때리고 협박하거든요. 네. 차가 쫓아와서 때리고 협박한다고요? 보고본적 같죠? 또. 이 확인할게요. 창문 안 열었죠? 아, 지금 이런 거요. 쫓아와서 지금 예. 지금 차는 멈춰 있는 상태고요. 네. 막, 예. 배관용 인근이에요? 네. 친구분 문 닫지 쾅쾅. 마시고 저희 빨리 갈게요. 예. 자. 자, 여기서요. 차 옆으로 가고. 자, 조금 더 상황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내 태고 저러는 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차가 제가 그 앞에 공사 차량을 공사 중에서 옆으로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상대차가 중앙선 넘어서 제 차 앞으로 칼치기 한 후에 차에서 내려서 아이가 타고 있던 쪽 차량을 막 내리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저는 상대차를 피해 신호 바뀌지만 도망쳤지만 다시 쫓아와서 우회운전을 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보복운전은 인정되어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아동학대는 접수된 상태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송치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송치되지는 않거든요. 네, 경찰 조사하고 한쪽 조사하고 또 상대도 조사하고 그리고 결재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런 사건이 1년에 하나의 사건인데 일부만 먼저 송치하고 나머지는 따로 하고 그렇게는 안 해요. 같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은 일부 먼저 송치됐을 가능성은 뭐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는 보통은 안 하고요. 우선 뒷차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불박차가 2차로 빠졌다가 다시 앞에 공사 중인 차가 있어서요. 옆으로 피해갔는데 좀 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 여기서 째깍째깍 깜빡이 켰어요. 여기요. 요 차 지나치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차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차는 놀래죠. 놀래서 옆으로 이제 밀리는 거야. 밀리니까 으이씨 그러면서 깜짝 놀라갖고 이때 놀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더라도 그냥 좀 공간 여유가 있는데 가서 이제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좋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휙 차로 밀고 들어온 거. 이것은 특수협박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확 밀고 들어오고요. 나중에 손으로 쾅쾅 때린 거 이것은 이제 협박죄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수협박 및 협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죄, 이 아동학대죄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박차의 썬팅이 어느 정도인지. 앞유리 썬팅이 얼마인지 옆유리 썬팅이 얼마인지 나중에 차에서 내려서요 막 두들길 때 그리고 이 자녀가 앞에 타고 있었는지 뒤에 타고 있었는지 썬팅 옆에는 보통 15%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안에 타고 있는 그 안 보이죠. 네, 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그 안에 썬팅 때문에 안에 타고 있는 어린이가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동인지 아닌지 몰랐다. 그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못 봤더니 말이 됐냐. 근데 앞으로 갈 때는 막 화가 나 있으니까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죄가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 안에 아동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막 내려 막 그러면 그것은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건 아니지만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이 보는 데서 그 아동의 엄마한테 그렇게 막 그냥 그 협박한 것은 그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됩니다. 아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랬을 때는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이제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좀 불박차도 아까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간 면도 있고요. 이거는
글쎄요. 상대도 좀 이렇게 좀 사고 날 뻔했지만 그래도 좀 참으시지. 아까 이제 나도 경찰 불렀어. 그거는 나 죽을 뻔했어. 나 사고 날 뻔했잖아. 이제 그랬지만 좀 참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나중에 검찰로 넘겨지면은 좀 서로 좀 화해가 돼서 또 상대편도 처벌 좀 가벼운 처벌 받을 수 있었으면 또 그리고 또 이 서로 간에 또 안 놀래게 한 것은 아유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그러니까 또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상대가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요,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 도로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중앙 버스용차로 거기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립니다. 승객이 내려서 여기 걸어가고요. 그리고 버스는 출발합니다. 버스 출발했는데 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근데 걸어가던 승객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휙 뛰어들어와요. 그걸 보고 버스가 급제동합니다. 그때 버스의 승객이 휙 넘어집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갑자기 달려들고요. 그래서 급제동하고 그 상황에서 버스 승객이 넘어지고요. 요 승객입니다. 내린 승객이요. 이 후드티 같이 보시죠. 자, 가운데 중앙버스 정류차로 내려요. 저 남자 승객.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그리고 요 승객이 나중에 넘어져요. 요 승객이요. 자, 걸어가던 남자 승객. 지금 걸어가고 있죠? 여기. 그리고 저 승객이 갑자기 저 펜스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앞으로 들어와요. 예! 급제동했어요. 넘어지는 거 못 보셨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 승객이요. 여기. 지금 이제 건너간 사람 말고 요 사람 말고 요 승객이 여기까지 갔다가 휙. 그래서 이 버스 기사분이 급제동. 그랬을 때 이 승객이 앞으로 휙. 네. 다시. 자. 저 승객 저리 가다가 저 사람도 건너네? 그럼 여기서 휘.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급제동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휙 걷는 사람 그냥 부딪혔겠죠. 그랬으면은 이 버스 기사분 잘못 있었을까요? 저 갑자기 가다가 뒤돌아서서 달려든 저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급제동한 거죠. 저 남자를 살리느라고 여기 이 여자 승객이 넘어진 거죠. 누군가는 하나는 살려야 돼요. 이 여자 승객은 넘어지고 남자 승객은 살렸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여자 승객을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남자 승객을 치고 나가서야 돼요. 그럼 남자 승객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이 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이분께서요. 이 사건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아까 후드티 입은 사람, 저 사람이 승하차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은 이 버스의 블랙박스 이거 보려고도 안 해요. 승객이 넘어졌어요? 그럼 무조건 되고 운전자 잘못이죠. 그래서 운전자 가해자예요. 이거 접수할 거예요? 접수하면 벌점과 범칙금. 그래요? 네. 마음대로 접수하려면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접수를 받아줄 수 있지만은 굳이 벌점과 범칙금 범칙금 발부해줘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회사에다 다시 전화했더니 그냥 와. 그래서 접수를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객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저 승객에 대해서 버스 측에서요, 치료비 대주고 보상해 주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저 승객이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닙니다. 버스가 급제동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물론 저 승객이 손잡이를 잡았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 손 다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실 한 10%, 많으면 20% 정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요. 운전자가 뭐 한눈 팔다가 급제동한 거 아니에요. 버스가 잘못이 있는 거는 급제동, 급출발, 급회전. 이제 그럴 때 버스가 잘못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무단횡단한 사람 때문에.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사건 직결 심판 가면은 운전자에게 판사가 잘못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죠. 불가항력이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겠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승객이 다쳤으면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차대 사람 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교통조사관분들이 늘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분이 빨리 발견했으니까 피할 수 있었죠. 정말 피하기 힘든 사고였어요. 이 사고 만일 갑자기 달려든 그 사람을 부딪혔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좀 부딪혔어도 운전 잘못 없어야 될 그런 사건이죠. 경찰청에서요, 얼마 전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땐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써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위반 사항 없음. 그런 게 새로 생겼는데 조사관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운전자 잘못 없다. 위반 사항 없음.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운전자가 잘못한 게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1명.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여태까지 쭉 무사고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버스의 보험사에서 일단 저 승객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죠. 치료비도 내주고 합의금도 주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좀 무단횡단 사람 찾아야 되죠. 카드 내역을 보면 저 승객이 버스에 탈 때 그 카드 내역이, 물론 요즘 그 교통카드, 일회용으로 사는 교통카드 같으면 안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저 누군지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건을 만약에 경찰에 접수돼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 무단횡단자 위반 사항 없음. 그럼 사고의 원인이 저 무단횡단자 때문이죠. 경찰에서 그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사항이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버스의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려고 그러면 소송 걸어놓고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법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은 그 당시 무단횡단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법원을 통해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성명불상자, 그리고 모든 그 신용카드 회사 거기를 통해서요, 이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민사적으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야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텐데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 원, 치료비가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얼마 전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급제동해갖고 고등학생 그 여고생이 이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액이 진짜 10매덕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사망사고로 이제 사망사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기 1, 2번 이 목뼈를 다치면 이 숨골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사망사고 또는 사지마비 그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매덕대, 10매덕대 그런 거 손해배상을 끝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해야 무단횡단을 안 하겠죠. 네, 앞으로는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끝까지 행사하는 그런 것이 좀 뉴스에서도 나와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단횡단도 그냥 여태까지 보험사들이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목요일 날 생방송에서 한번 했었고요. 지난 1월 18일 목요일 일부 생방송 때 소개했던 거고요. 그리고 짤방은 2872회 때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다가요. 다리 건너가서 저쪽에서 자전거랑 자전거 어디서 오나요? 자전거가 여기서 오네요. 여기서 빠른 속도로 제가 볼 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림이 요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와서 이렇게. 제가 볼 땐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 형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보지만은 결국 부딪혔습니다. 저 자전거 운전자가 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불박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하반신 마비 쪽으로 알고 계신데요. 근데 공소장을 보니까 아마 이 가슴 쪽을 다쳐서 하반신과 이 상반신의 반쪽을 못 쓰는 하여튼 마비예요. 마비. 그럼 중상해죠. 네, 중상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중상해로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구소 908 정식 기소된 상태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공무원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때 자전거 운전자가 종합보험 말고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2억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운전자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나 이랬더니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래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게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께 과연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나요?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때 투표한 결과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이 10%였습니다. 잘못 없다가 90%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잘못이 얼마인가요? 자전거 잘못 100%라는 의견이 80%, 90%라는 의견이 8%, 자전거 80%가 8%, 자전거 70%가 2%, 자전거 60%가 2%이겠습니다. 저는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하지만 무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무죄 주장은 하시면서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려면
우선 첫째 무죄 받은 공무원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플러스 한 1년치 연봉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계속 2억 원을 형사비금 2억 원을 고수한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정도 공탁하고 무죄 주장을 한번 펼쳐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거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공소장에는 여기 횡단보도에서 왜 멈추지 않았느냐? 여기 멈췄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보행자랑 사고가 아니죠. 건너는 사람 없어요. 건너려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신호도 없는 삼거리 형태입니다. 여기 교차로 네임박스. 여기에 멈추면 되는 거죠. 잘 안 보일 때는. 그런데 여기에 멈춘다 하더라도 저 자전거가 너무나 세게 달려오니까요. 멈췄어도 역시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박차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일까? 자전거 너무 빨리 달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무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 멈췄으면은 충격 정도가 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근데요 또 자전거가요. 근데 불박차가 빵 때려 자전거 날아간 게 아니고 옆으로 피했거든요. 무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견이면서 근데 무죄 안 나오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진짜 공무원이 힘들어지잖아요. 가능하면 합의를 하십시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요즘 운전자 보험이면은 형사비금 2억 원까지 나오는데 중상해일 때요. 옛날 운전자 보험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방송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자전거 쪽에서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전거 쪽에서 2087의 방송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또 검토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주된 내용이 변호사님 저희는요. 형사비금 2억 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거기에 플러스 한 2천 정도를 생각한다고 그러시길래 좀 더 해서 변호사님 방송도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3천 플러스 5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맥시멈 8천 정도로 보고 그 이내에서 그러면 그쪽 변호사님 측으로부터 3천 플러스 2천 정도를 얘기를 전에 들었었는데요. 그거 조금만 더 저희는 한 6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8천 이내 그럼 그 범위 아니겠습니까? 저희 2억 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쪽에도 또 여쭤봤어요. 이제 불박차 쪽에요. 그랬더니 2억 원 얘기한 게 맞대요. 근데 2억 원 얘기한 거 그거는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의견이 좁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6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합의해서 끝내도 될 텐데 다시 여쭤봤더니요. 처음에는 한 5천 정도 합의할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요. 합의 안 하겠대요. 합의 안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니까 제가 무죄 주장 계속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에서 2, 3천 아니면 끝까지 무죄 가겠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 플러스 2, 3천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 중에서 2천만 원까지만 합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 주장 끝까지 가겠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랑 주고받은 글을 보면은요. 처음에 한
공탁 걸 생각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이 글을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한 5천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에 한 5천까지도 도저히 안 되면 5천까지도 공탁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동생분이 저랑 주고받은 글인데요. 그럼 한 5천까지 얘기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불박차 운전자분은요. 그 5천까지 저쪽에서도 5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전자 보험 3천 플러스 한 2천까지 조금 더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이 올라오고 안 되면은 한 5천 공탁 걸라고 그러다가 그러다 제가 무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나 싫어. 나 3천도 싫어. 제가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1월 30일이 재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재판 저한테 한번 오시죠. 저는 2억 원을 끝까지 형사비금을 2억 원 달라고 그런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면 2억 원은 마련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2억 원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무원 생활이 10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2억 원 빚을 낼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무죄 주장 끝까지 갈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설명이나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이분은 또 변호인을 좀 바꿀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못 맞습니다. 제가 이 사건 맞지는 않지만은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제가 이 스리랑카 여기 여행 마치고 1월 29일 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2월 1일 날 저거 어디 갔어요? 2월 1일 날 제가 맞네. 2월 1일 날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 무진장 바빠요. 여행 마치고 가면 1월 31일 날 한블리 녹화해야죠. 2월 1일 날 저희가 밀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상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 이제는 한 5천까지 합의하려고 그랬던 것도 싫다. 나 이제 끝까지 무죄 간다. 제가 그래서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제 제 선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뭐라고 제가 상담 오시면은 그러려고 그랬느냐. 2억 원을 끝까지 상대 측에서 고소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3천 플러스 연봉 범위 내에서 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10년 동안 마음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연봉 좀 어떻게 좀 사정해서 상대도 제가 그랬죠. 무죄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무죄 나오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최고 맥시멈 8천인데 좀 밑으로 해서 한 3천 플러스 한 2천 또는 3천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공탁하고 끝까지 무죄 가세요. 그러나 무죄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한 5천? 5, 6천? 그 정도에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끝까지 2억이면은 그러면 무죄 주장 끝까지 하시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5천까지는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백도? 다시 뒤로 간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이 방송 제가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1월 25일 밤 10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6일 새벽 2시입니다. 이거 금요일 날 저녁 시간 밤 시간쯤이면 업로드 될 거예요. 2월 1일 오지 마세요. 본인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무죄 주장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처음에 저한테 저 질문하시기 전에 오고 갔던 5천만 원에서 합의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6천만 원 하지 마세요. 더 성의 보이세요? 하지 마세요. 무죄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죄 가능성 80% 봅니다. 유죄 가능성 20% 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성의 더 보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양쪽에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무죄 나오면은 자전거 운전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탁 걸면은 공탁권만큼 나중에 종합법에서 다 깎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 되면서요. 운전자 보험 3천만 원 플러스 처음에 얘기됐던 양쪽에서 서로 얘기됐던 플러스 개인 돈 2천만 원 그걸로 형사합의 하시고요. 그리고 채권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합의하시고요. 그게 제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도요. 내가 무죄 받으면은 상대편 자전거 운전자 평생 동안 나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혼자서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푼도 보험사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내가 형사합의해서 그럼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 보험사에서 뭐 적당히 과실을 어떻게 보든지 적당히 해서 끝날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내가 무죄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2월 1일 날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 데서 오지 마십시오. 저는 두 분께 충분히 제가 할 바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박차 운전자분과 자전거 운전자분 두 분을 위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두 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을 참고만 하세요. 활용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분, 그쪽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의견, 본인 말씀이 아니라 그 본인을 도와주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도 빠릅니다. 그리고 역주행이 아니라는 의견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역주행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속도가 안 빠릅니까? 그리고 자전거의 과실 40%라고 본인 의견 말고요.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자전거 과실 40%라고 생각하신다는데요. 자전거가 훨씬 더 잘못했죠. 자전거 저렇게 빠르게 오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불박차 보험사회 이제 관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의 과실 퍼센트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요. 자전거 운전자분께 기적이란 단어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불박차와 자전거 사건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께 짜증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